최근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10월 말 기준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고 2014년 KRX 금시장 개장 이후에 역대 최고가인 8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금값이 고점이니까 팔아야 되나? 라는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금의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거의 모든 중앙은행 준비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은 사실상 통화로 취급이 됩니다. 하지만 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죠. 따라서 금리 인상 기대감이 형성되면 금 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달러가 강세일 때는 금의 가격은 약세이고 반대로 달러가 약세일 때는 금의 가격은 강세로 전환이 되죠. 실제로 2021년도 말부터 단기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투자자 기대치가 급변하면서 금값은 상승하지 못했죠. 반대로 2018년도 말부터 연준이 2019년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금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연준은 25bp씩 3번에 나눠서 금리 인하를 했고 금값은 온스당 12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폭등을 했죠. 2020년도 7월 미국의 금리 기대치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금값은 최고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과 인하 시기에는 금의 가격 방향성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하죠. 최근 중동전쟁처럼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달러와 금 가격이 같이 강세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는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금의 가격에 금리가 큰 영향을 주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인데요. 최근 들어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 대신 금 사재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2014년도부터 금을 사들였고 올해 기준 2332톤의 금을 보유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4.7%나 된다 그래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금협회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매집해온 금 보유량은 총 4,5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로써 2023년도 9월 기준 전 세계 중앙은행의 전체 금 보유량은 약 36,000톤으로 10년 전과 비교해서 15%가 증가했고 1990년도 이후 31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세계 금 총량은 약 21만 톤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전 세계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금과 미국 국채죠. 상식적으로 중앙은행은 금고에다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가격 변동성도 없는 금을 왜 사재기하고 있는 걸까요?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등 대표적으로 반미 국가들은 미국의 달러 체제에서 독립하기 위해 달러 표시 자산인 미국 국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트러블이 나면 즉시 스위프트 제재로 글로벌 무역부터 은행 업무는 마비가 되어버리죠. 러시아나 이란 등 미국 제재로 인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본 반미 국가들은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 국채를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중국의 금 보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과 러시아 등 많은 국가들은 중앙은행이 IMF에게 보고하는 금 매입량에 비해 실제로는 더 많은 금괴를 사들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최근 중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부진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런데 금 보유량을 늘리는 것은 반미 국가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3조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준의 돈을 풀었어요. 그 결과 달러를 불신한 투자자들이 달러 대신 안전자산인 금을 선호하기 시작했죠. 달러를 대신해 금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투자 대상으로 떠올랐고 실제로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과 국부펀드들이 달러 표시 자산 대신 금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지만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의 가치가 상승하는 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미국을 존재하게 해준 것도 기축통화 달러가 있었기 때문이죠. 전 세계 모든 무역 거래는 달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미국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2008년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나서 달러의 불신이 점점 커졌고 금의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달러 대체제인 비트코인이 생겨납니다. 위험을 감지한 미국 정부는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2011년도 하반기 금 거래를 위축시키기 시작합니다.
선물 시장의 개시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을 대폭 올렸죠. 증거금이 인상되면 금을 거래하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서 거래량이 줄어들 거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금 가격은 자연스레 하락하겠죠. 2011년 8월 10일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금 선물 개시 증거금을 약 1,400달러 정도 올리고 유지 증거금도 22% 정도 올립니다. 그런데 금값은 상승 랠리를 멈추지 않았죠. 8월 24일 추가로 유지 증거금을 27% 재차 인상하면서 드디어 금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금값은 진정되지 않았죠. 증거금을 8월에만 2차례 걸쳐 대폭 올렸음에도 9월 들어 다시 금값은 치솟으면서 9월 5일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1920달러까지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중국은 시장에 미국 국채를 던지면서 금을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었죠. 2011년 9월 21일 연준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노림수를 꺼내듭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지속적으로 단기 채권을 매각하고 장기 채권을 매입하면서 장기 금리는 낮아지고 단기 금리는 높아지게 하는 통화 정책입니다. 그 당시 연준은 장기 금리를 내려서 투자를 유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발표를 했지만 원하는 건 따로 있었죠. 바로 금의 가격인데요. 보통 금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자들이 더 많습니다. 단기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이자 한 푼 벌어들이지 못하는 금 투자자에게는 치명적인 거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 단기 금리를 올린다면 금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즉 금의 거래량도 자연스레 줄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연준의 의도는 적중했고 이 정책이 실시한 지 이틀 만에 20% 이상 폭락을 합니다. 추가로 미국 정부는 금과 은의 선물 거래 증거금을 각각 21%, 16%씩 인상을 하면서 금의 가격은 30% 가까이 폭락을 하게 되죠. 그 당시 금에 투자한 조지 소로스나 폴 존슨 같은 헤지펀드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JP모건은 금 대신 은을 매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중국 등 외환보유국 강대국들은 미국 국채보다 금을 더 선호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미국 정부는 2012년도 6월부터 2,670억 달러 규모로 2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내성이 생기면서 금의 수요는 더 이상 줄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2012년 12월부터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는 실물금에 대한 인도 요청이 늘어나면서 4개월 사이 거래소 보유금의 27%가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게 되죠. 2013년도 4월 12일 뉴욕 상품 거래소가 개장하자마자 금 100톤짜리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매도 물량이 시장을 덮치면서 금 가격은 대폭 하락했죠. 2시간가량이 지나고 시장이 안정을 찾을 무렵에 300톤의 매도 물량이 다시 쏟아집니다. 이날 쏟아진 물량은 2012년도 당시 전 세계 금 생산량의 1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4월 15일 전주보다 더 큰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금값은 온스당 1,4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죠. 사실 이렇게 거대한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기관은 지하 창고에 수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연준밖에 없었습니다. 추가로 금과 은의 선물 거래 증거금을 다시 18% 인상을 하면서 금 가격은 온스당 1,1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금의 가격을 이용해서 달러의 가격을 조절해 왔어요. 금의 가치가 높아지면 달러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 금의 가치를 낮추는 방식을 사용해 왔죠. 최근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그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까요? 전 세계 국가들에게 달러가 귀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을 새겨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강달러 정책을 전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금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갱신할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거예요. 달러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외환보유고에 많은 금을 보유한 국가들의 힘이 강대해지는 것이니 당연히 제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 정부는 2020년도 코로나 당시에 금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금 선물 증거금을 10차례 연속 총 155%를 인상했습니다. 2022년도 12월 그리고 2023년 1월에 차례대로 증거금을 인상하면서 금 가격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금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미국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단기간에 현금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 가격이 다시 고점을 찍는 순간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금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경기가 호황기이든 불경기이든 주식시장이나 다른 자산군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유동성 자산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과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괴 수요국이죠. 이 국가들의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단점도 확실하죠. 금은 생산활동이나 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금 한 덩어리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금 한 덩어리죠. 반면에 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해서 높은 실적을 달성하고 성장을 합니다. 수익을 내는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요. 기회비용 측면에서 낮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기업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큰 수익은 없더라도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금 투자를 하셔야겠죠. 금 투자는 수익을 위한 투자보다 내 자산을 지키는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금 투자하는 방법은 금 ETF를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선물 거래를 하는 방법도 존재해요. 이 중 ETF 방식이 가장 적합해 보이는데, 신탁사에서 보유한 금에 대해 발행된 주식을 간편하게 거래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돌잔치에 참석할 때 순금 한돈 반지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요새는 금 가격이 너무 올라서 순금 한돈은 너무 부담스럽죠. 돌반지 한돈을 제작하려면 40만원은 훌쩍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순금 한돈에 18만원대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40만원 돈이라니. 사실 저는 금의 가격은 상승한 것도 하락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의 가격은 제자리에 있었는데 물가는 그만큼 상승했고 화폐 가치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 지갑에 들어있는 100만 원이랑 10년 후에 지갑에 들어있는 100만 원은 똑같을 수 없을 겁니다. 자본주의에 태어나 근로소득으로만 살아간다는 건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충 살아야지 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꾸준히 생각하고 찾는다면 머니톡톡 구독자분들도 경제적 자유를 얻는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